네, 먼저 봐.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산동 오구리 쪽에 사는 세원합니다. 동네방네 슬로건 참 좋습니다. 이거 행복도시 만들려면 청장님 오래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거고, 지금 현재 오구리 쪽에 철거를 하죠. 그래서 그 철거가 거의 뭐 3월 달까지 이제 완공한다 합니다. 그 터널도 뚫습니까? 위에만 철거를 합니까? 그러고까 일단 예. 위만 철거하는 거로 철거는 뭐 그 터널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오구리 쪽에는 우리 펜션타운이 많이 있죠. 주말 되면 저 철산이 쪽으로 넘어가는 길,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 양방향이 말도 못합니다. 저 체중에. 그래서 외제에서 오신 분들도 한번 오면 다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구리 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하니까 홍보도 없이 지금 잘 다니던 5618이나 5530 차가 이쪽으로 안 다닙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우리 검천고 보건소 가기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래 됐어요. 물론 이제 홍보는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추운 그 바람 막는 텐트 하나 오구리 쪽에는 없습니다. 예, 오구리 양방향하고 순환도로 쪽 147번지 쪽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시흥이나 보건사무관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7번 말버스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 말버스 한번 기다려면 겨울에 2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얼마 춥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주말에 꽉 막힌 그 체주 이거 좀 잘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검천구 발전하고 또 가산동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오거리가 구로고가 철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유동 체증이 있고요. 여기 저도 다니다 보면은 어떨 때 막히면은 20분 이상 걸리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단지가 사실은 국가 산단이라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측면이 이제 그 파급이 엄청나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첫 보고 드릴 때처럼 가산동이 이제 지리산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막 생기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속도로 되면서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거리 문제도 사실은 되면서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고 철거하게 되면 다시 이제 오거리 지금 사거리에서 좌회전 오거리에서 좌회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는 재개는 다시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강변으로 넘어가는 부분 또 철거 이후의 교통량 이걸 분석을 더 해서 진짜 거기 지하철도에 대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온도막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예산상 20곳 정도 몇 개 설치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그늘막, 겨울에는 온도막을 설치하는데 20곳밖에 설치 못했는데 이제 올 겨울 다 갔으니까 다음 겨울에는 꼭 이쪽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질문하실 때는 자기 소개를 짧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꿔서. 네, 가산동에 거주하는 송경섭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큰 거는 물에 잘 보이고 관심도 많은데 근데 적은 것은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3번 버스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 인근에 주택 신축 허가를 해서 빌라들을 짓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면은 인도가 있는데 한 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지켜라고 했지만 세월이 바뀌면 고쳐도 쓰고 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형 같은 경우도 시 조례 정도로 바꾸서라도 그 사업을 성사시켜 가는데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보통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차의 진출입로를 보면은 뒤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길가에는 어린이도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 내리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통행권이나 안전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건축허가 되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환경. 아마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는 그 SBS 공사 그 사장한테 현정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병창은 사장님께서 쓰신 용어로 알고 있는데 도시 재생하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될 텐데 우리 금천구는 이대로 가다가는 더 낙후된다. 예. 지금 새로 지었으면 이걸 새로 뜯어 고치도 못하고 처음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우리 구의 조례를 고쳐서라도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것이 좀 확보되었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에 답변을 좀 구하고 싶고요. 하나 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을 때 군부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데 뭐 선출직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지역 발전을 제기하고 있으면 이제 이전을 해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그 전임구청에 한번 참석을 했더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을 옮기고 여기에 어떤 공익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그 시의 땅은 한 평도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익에 더 치중될 것 같으니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구에 특수 목적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걸 하나 넣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것은 골고루 혜택을 위해서 그 예산과도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놀라게 했었어요.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우리 금천구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번도 그 입학을 못했다는 그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뭐야 했냐면 교육 문제로 떠나지 않는 금천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그 넓은 땅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회기구선 그 개인이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의 교육 문제로 떨어지 않는 구를 만들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그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우리 가산동 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허가가 나면 사실 도시계획선이 이제 있어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 구역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금천구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상업지역이 저희가 금천구가 서울시 평균 이하고 그래서 상업지역을 저희가 배정받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동시에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계획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3번 버스 다니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통 안전 시설물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부분은 교통 안전 시설물을 좀 강화해서 주민 안전들을 좀 일단 좀 확충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롯데나 이런 쪽에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천구이 교육이 이제 낙후되어 있고 교육이 뭐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돼서 학생 수도 막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 땅이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땅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는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반을 아파트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아파트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3분의 1이나 절반을 공공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포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서울 직업훈련원이 군포에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도 들어오면 좋지만 당장 거기에 학교를 줘버리면은 뭐 남는 땅이 없어. 36,000평이 그게 큰 땅은 또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파트로 반 정도나 어느 정도를 만약에 배려를 해서 놔둬버리면 실제로 남아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뭘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금천구가 공공기관들이 없잖아요 지금. 지역 경제가 살려면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문 닫은 독산 사거리에 문 닫은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전 구로금천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와야지 그 동네에 그 한전만 들어와도 한전 구로금천지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검침원들도 한 50여 명, 60명 돼서 한 100여 명이 직원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과 또 우리 금천구에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유치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손 들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두산 아파트에 사는 이준입니다. 지난 여름 대우건설 붕괴 사고로 인해서 구청장님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가산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시부지 정문 앞에 도로가 폭이 5m 80, 그 다음에 모아 어린이집은 4m 80, 그 다음에 일방 통행은 3m 상거리 거리입니다. 거기는 평일에는 불법 주차가 많이 돼가지고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것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은 현대 아울렛이나 모든 거실에서 거기다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지 통행이 되지 도저히 힘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산생활문화센터, 제가 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사비용으로 예를 들어 3억 2천을 구에서 책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 추가해가지고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9억 3천 뭐 10억까지 들었다는데, 그 건축 면적으로 봤을 때는 120평이 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9억이 들어갔다고, 9억 내지 10억이 들어갔다면 평당 지선 예를 들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도대체 이해가 가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가산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이제 두산아파트까지 하고 또 뭐하래 저하고도 이제 거기 걸어보고 저한테도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산 주민센터에서 거기까지 이게 사실은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제 이쪽에 넓힐 수 있는 도로가. 그래서 참 고민이고, 그 대신에 이제 저쪽에서 이번에 사고 난 데에서부터 내려가는 길, 저기 마침 또 머리 위쪽 쪽으로 해서 거기 어떻게 좀 그쪽은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거기가 이렇게 또 5m로 가다가 또 갑자기 또 좀 줄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실무사랑 협의를 해서 저기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CCTV를 달아야 돼요. 예, CCTV. 24시간 상시해가지고 예. 종으로 당겨가지고 계속 깍지를 붙게 되면은 안 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법 주차 문제도 좀 강력하게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CCTV를 좀 많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연체 이제 우리 최인모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CCTV도 제가 뭐 이렇게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혼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할 때 거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생활문화센터는 저기전에 사실은 이제 진행이 돼서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사실 거기가 조금 그 주변을 뭐 땅을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덜렁 그것만 하나 있고 거기도 이제 1층에 주민자치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또 카페가 또 잘 운영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고민인데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공간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래서 가장 하여튼 뭐 그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는 주민자치회 우리 또 박용 회장님이 마치 이번에 또 회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제 카페를 과연 그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우리 주민센터랑 같이 우리 주민자치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좌담을 열어서 거기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아까 손들. 예, 안녕하십니까 정장님. 저는 저기 24통부터 25, 26, 27통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최유선입니다. 좀 아까 우리 3-in-1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소통과 포용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천구 내에 한 기업이죠. 운수회사와 한 마을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5월에 있었던 문제고요. 그 전에 이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 연장 노선입니다. 01-1번이라는 이제 노선인데 이것이 별별 마을이라고 저기 가산 디지털 주변에 별별 마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노선이 구간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 마을 주민들은 그 정책을 28일 날 5월 28일 월요일에 이 노선이 개통이 되는 그 3일 전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아는 상태에서 마을버스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하는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산 디지털이 환승역이다 보니까 모든 교통의 중심이 된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가산동 주민이시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은 그 마을버스가 절대 그 마을 진입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 그 상무님 운수회사 상무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좋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 구청장님을 통해서도 이제 신경 써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굉장히 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로 한 3개월 4개월 12월 1일부터 정확히 2일 새벽부터 마을버스가 그 약속은 무시하고 진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 휴게소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동네 한복판에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 기사님들이 쉬는 조건에 불법 주차를 행사하면서 거기서 쉬고 가시고 하시는 게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구청과 각 회사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저희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라는 답변밖에는 도저히 어디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됐고요. 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죄송한데요. 운수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네방네 행복도시라는 슬로건과 맞지 않게 이분들은 좀 동네에 어떤 그 친목 와해를 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지만
각종 좀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참 저희 주민들로서는 이거 누구한테 하셔도 못하고 그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 기사분들한테 아 여기 담배를 피고 이거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당신 땅이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 동네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삭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구청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명쾌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01-1번 저희 많이 오셨어요. 아까도 저기 인사 드리다가 뭐 진짜 01-1번 저 여러 가지 말씀을 잠깐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후보 시절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가서 그때 우리 최혜선 씨도 뵀었는데 사실 이제 01-1번은 이제 있는 거는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또 사실은 시흥동에서 가산 데이터까지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벚걸로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체임업원도 다 같이 노력을 하셔갖고 시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도였는데 관리 주체로 시도로 되면은 이게 좀 도로에 대한 예산이나 좀 이게 좀 확충될 수 있어서 저희는 좋고 또 요 이제 가산지식단 단지에서부터 저 구로 이제 경계선까지 거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확충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벚꽃이 피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쁜 도로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이 벚꽃로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01-1번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구에도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계신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특히 그 동네가 01-1번 지금 휴게소로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백버스 정거장 뒤에 충전 무슨 이상한 충전소, 가스 충전소 그게 다 있어갖고 저도 거기 가면은 답답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삼각형 지대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도로에 뒤 쌓여갖고 참 그런 이제 진짜 주거로서는 진짜 사시기가 너무나 열악한 이런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런 건데 그 일단 01-1번의 문제만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휴게소라만 쓰라고 저희 구에서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저기 뭐 가산 데이터들이 돌다 보면은 이분도 자기들 인권이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내려서 뭐 담배도 피다가 또 뭐 하다가 그러니까 뭐 쉴 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내에서도 정리소 내에서도 뭐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돼서 이렇게 휴게실만 쓰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제 일단 그게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이게 부딪히게 뭐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어요. 예.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명백하게 그 녹취록이 있거든요. 강사가 상무님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절대 진입을 안 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저기 가상 데이터를 기점으로 운행을 하셔라. 여기만 안 보시면 된다. 이거 한 가지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소연 때가 도저히 구청밖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혹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진입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주민대표하고 한번 다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벚꽃로 344-4에 사는 고정현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구청장님한테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희 집 밑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가 있으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휴게소에 어떤 실정이 있느냐 바로 저희 집 밑에예요. 운전기사들이 쉬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니까. 근데 담배를 저도 핍니다만 담배를 피면 쓰레기 봉지를 갖다 놓고 버리듯이 이 길가에 골목 조그마한 골목에 버려가지고 매일 지가 청소를 합니다. 저녁 때 되면 담배 봉지 거기다가 또 쓰레기까지 버립니다. 이런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걸 누가 허가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01번 버스 또 우리 그 대표가 얘기하듯이 01번 버스는 저희 동네 구청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실 때도 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은 그 01번 버스는 사실상 우리 가산동 인원은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산다면 1년 가서 100명도 안 탑니다. 필요 없는 노선을 누가 허가를 했으며 저기 우리 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저 01번 버스를 허가했는지 그냥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들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 저기 한 것만 아니고 구 의원님께서 시민들 하나하나를 무슨 일을 할 때 청취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막대한 정신적 피해 정말 굉장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기 권리가 휴식처에 와서 쉬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청 차성수 회장님이랑 구청장님이랑 다 있고 다 문수에서 상무님인지 뭔지 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다 와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최소한도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그걸 이행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는 사항을 지켜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지 땅이 아니니까. 그때 그 최소한도 약속 이행은 도덕적 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우리 그 주민들 힘보다 좀 세시니까 좀 운수회사에 좀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좀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단은 환경 문제는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확하게 강하게 좀 이제 운수회사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요 회의 이제 끝나는 대로 바로 운수회사 불러서 협의를 해주시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이 잠깐만요. 3시 그 내비 한 3분 전 4시거든요. 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사실은 3시 50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참여하신 주민 중에 오늘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몇 분인지 먼저 손을 들어줘서 고맙겠습니다. 4분이거든요. 4분. 구청장 시간 가능하시죠? 요 4분 정도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한 분, 둘, 셋, 넷, 5분으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저 아까 그 가운데 계신 분 아까부터 손 들으셨는데,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가산동 하면 그래도 가산도서관을 제일 먼저 뽑잖아요. 아까 3번 버스 노선 말씀드리면서
한쪽만 인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산도서관 앞에는 양쪽 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산도서관을 비롯해서 10m 이상 1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리고 더군다나 마을버스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산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도 지금 개발되면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그 안전은 가장 기본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국장장님께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금천구 전체로 보나 앞으로 미래를 본다거나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삶에 있어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거는 좀 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산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금천구의 60% 이상의 재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가산동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역은 굉장히 좁잖아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일매일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고개를 하면서 골목을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갖고 다니거나 어떻게 양쪽으로 오거나 이러면은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더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국에서는 한 부모가 이래 등하교를 다 시켜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런 것도 없어서 혼자 다니는 아이들도 네, 있어요. 짧게 말씀. 네, 죄송합니다.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 차를 피해 다니면서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저희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좀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 또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자체의 기본 임무는 그런 주민의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산동의 주차장 요새 주차장 하나 짓는데도 한 1억에서 1억 2천이 들어가요 한 면당. 그래서 이게 무한정 질 수는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으로 제가 사실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도로 안전 시설물들은 좀 조금 빨리 확충을 해보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좀 그런 노력을 해보면서 사실 근데 이제 건축 허가할 때 그렇다고 도시계획 없이 이 도로를 뭐 1m든 2m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인허가로 들어오면 그걸 또 인허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주차장이 다 밖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행법과 현실과의 이제 약간 괴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를 짓다 보면은 주거 주차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현행법상으로 주거 주차면이 안 하고 인정을 대부분 해주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진짜 빌라 짓더라도 반틈은 차가 이렇게 주차하도록 반틈은 도로에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12m 도로인데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차 문제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더 복잡해지고 네.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인식은 똑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도시계획으로 이제 묶어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하면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그게 다 근거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발 땅이나 집주인들이 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또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낼 때 예를 들면 골목 커브를 도는 지역이라든지 또 주차가 거기에 빌라를 세우면은 진짜 이 교통에 진짜 문제가 되는 데는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이런 데 협업을 해서 정확히 현장 확인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라 이렇게 제가 이제 지시한 바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인허가 내는 주택 건축주 입장에서는 왜 내 사유재산인데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만족한 말씀 대답은 딱 부러지게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차가 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면 더 사람들이 예, 그건 끝나고 정리를 조금 더 좀 하시- 또 현장 상황을 우리 관련 부서가 현장 점검을 해서요. 당장 급하면은 도로 시설물이라도 좀 안전 시설물이라도 확충을 해서 어떻게 해보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남으신 분들은요 가급적 요지만 짧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산동 두산아파트 사는 주민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성수 아니 뭐냐 한인수 구청장님 때부터 주문가 대화 때마다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가산동 주민들은 금천천 저기를 이용을 못해요. 맨날 거기로 뚫어준다 해놓고는 뚫어준 적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뚫어져도 뭐가 왔는데도 상공단으로 가서 애들 유모차나 자전거를 가지고 통행을 할 데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그런데 그러면 가산동에는 금천천에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뚫은다는 말은 지금 수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뚫을 저기 예산이 없더라고요. 말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해결해 주실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국가 산단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국가예요. 그리고 산단공이에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벨리를 인터넷에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교통입니다. 진짜 그만큼 교통이 심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지방산단위는 저희가 벌써 했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산동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두산로에서 뚫리는 것도 지금 이제 교학사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거든. 거기 이제 예산도 다 확정이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제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두산로는 한 1, 2년 안에는 뚫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산동 쪽에서 이제 안양천 넘어가는데 진짜 안양천이 그래도 저희가 금천구에서 관악산과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한번 세워봐서 그거 갈 데가 운동할 데가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두산 아파트도 좁은 공간 운동장에서 예. 거기서 뱅글뱅글 도시들 네. 운동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천천에 네.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산동만. 네, 무슨 다른 말씀? 데는 넘어갈 데가 많은데 가산동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안양천 쭉 걸어서 몰로리장 지나가고 쭉 와갖고 여기서 건너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 지난달쯤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쭉 걸어갖고 오는데 저기서 건너오는데 다리를 2번 건너잖아요. 그것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 들고 예. 연결을 건너야 돼. 연길을 또 건너야 되고. 예. 참 이게 예. 하여튼 일단 두산길 뚫어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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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진짜 그거 하나 지금 최모 의원 말씀대로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화가 되면 거기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일반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조금 그 길이 좀 낮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앙하이츠 저쪽 이제 구청에서부터 중앙하이츠 이쪽으로 지나서 물놀이장 넘어가는 거기까지 서부 샛길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좀 넓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까지 검토해서 서부 간선도로까지 해서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1, 2년 내에 뭐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염두에 두고 열심히 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동에 사는 김희순인데요. 아니 처음부터 거기다 주차 뭐 마을버스 주차를 내대는 게 저 당토 하나요. 우리 동네 가운데다가 주차장을 그걸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주민한테 한마디 물어도 안 보고 저 통장님도 모르시고 동네 선대냐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걸 내줬다고 몇 달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주차장 뭐 팻말에 뭐저 한다고 제 써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세상에 구청장님하고 그저 그걸 묻어둔다 그러고 구청장님하고 저 동네 대표님하고 저 범위론서 뭐 사장님인지 하고 약속해기를 그러면 저 기사들 그 쉬는 장소만 거기를 두고 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되더니 몇 달을 그냥 넘어가요. 그러더니 12월부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